안녕하세요. 따봉쌤과 컴퓨터 자격증 따기 따봉쌤 조한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12월 ITQ 엑셀 A형 2021 버전 문제인데요. 엑셀 2019를 이용해서 실제 시험장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경하고 비법 얻기 영상 시작할게요. 제4작업 그래프 문제이고요. 100점짜리입니다. 무엇을 이용하면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거예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올 겁니다. 자, 순서대로 쭉 만들어지면 어느덧 완성이 될 거예요. 자, 해볼까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맨 하단에 보면 여기 보시면 코스모스 인테리어 얘네들이 어디에 있어요? 코스모스 여기가 도서명에 있는 게 보이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계열을 보시면 여기요. 판매 가격 계열, 리뷰 계열이라는 범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여기 꺾은 선형은 리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즉, 차트가 도서명, 그 다음에 판매 가격하고 리뷰하고 이렇게가 이 차트의 범위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트를 만드실 때 지금처럼 드래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조건을 먼저 데이터가 뭐가 쓰이는구나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도서명 드래그 다시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드래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뭐만 판매 가격하고 리뷰하고 동시에 드래그 합니다.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목을 한번 보시면 과학공학하고 인문 분야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여기 자기개발이라는 거. 얘네들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개발이라는 거 여기 분은 어디서 오는 거 이것도 쓰지 않아요. 네, 이따가 빼줘야 됩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범위 하신 다음에 삽입 여기 보면 차트의 세로막대형 그죠? 묶은 세로막대형이요. 첫 번째 눌러서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아까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개발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개발인 1%하고 분은 요거는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여기 필터 가서요. 1% 해제, 분은 어디서 오는가 누르시고 적용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차트가 해제된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자, 여기요. 데이터 범위,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했고요.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래요. 위치를 어떻게 해요? 새 시트로 이동을 하는데 이름은 제4작업으로 바꿔라 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차트 이동입니다. 디자인의 차트 이동, 새 시트로 하는데 이름은 뭘로요? 제4작업이라고 합니다. 확인. 그러면 새로운 시트, 즉 제4작업으로 시트를 만들어줘요. 자, 제4작업 시트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지자마자 이 시트를 눌러서요. 드래그해서 3작업 옆에 갖다 놓습니다. 네, 3작업 옆에 넣어서 여기가 정확하게 제1, 2, 3, 4작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4작업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만들었죠? 3번까지 끝났었죠? 이제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여기 지금 디자인 도구거든요. 어디로? 빠른 레이아웃. 여기 레이아웃을 누르면 레이아웃 1, 2, 3이에요. 요 레이아웃을 적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1번, 2번, 3번 지정한 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은 3번을 해요.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 3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레이아웃 3입니다. 그러면 3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스타일은 1로 해라. 여기 보면 차트 스타일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스타일 1, 2, 3, 4 쭉 보일 건데요. 이 스타일은 우리는 뭘로 해라? 1로 해라. 이 첫 번째 거가 스타일 1입니다. 차트 스타일 1 적용해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보면 영역 서식인데요.
자, 여기가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차트 영역. 마우스로 이렇게 가만히 누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차트 제목. 여기는 그림 영역. 보이세요? 여기 선은 세로축, 주, 능금선. 여기 보면 세로축, 가로, 항목, 축. 그죠? 여기는 범례라고 합니다. 계열. 각각의 범례 계열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파란색은 판매 가격 계열이다. 리뷰는 여기 빨간색은 리뷰 계열이라는 범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에가 차트 영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 영역에 클릭해주면 됩니다. 차트 영역에 뭐 해라? 굴림 11포인트 채우기도 하라잖아요. 자, 그래서 이대로요.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굴림 11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홈에 가서 굴림 탭 11 탭. 네, 한글하고 조금 다르게 엑셀에서는요. 전체가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영역 서식 넣고 굴림 11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분홍 박엽지라는 건 자, 요 차트 영역에서 미리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여기 차트 영역 서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할 때는 서식 들어갈 때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영역에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에 뭐를 해라? 질감을 분홍 박엽지 넣어라. 즉 여기 보면 채우기, 영역 서식에 채우기, 여기 보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렇죠? 이 상태에서 뭘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안 보이는데 조금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여기에 질감이라고 보이죠? 여기 누름 단추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얘가 뭐고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분홍 박엽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 박엽지 이걸 눌러라 이런 얘기예요. 분홍 박엽지를 눌러라. 자, 그래서 넣었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그림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였지만 여기입니다. 요 계열들이 있는데 그림 영역 클릭. 그럼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선택되죠. 그러면서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뀝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림 영역 서식은 뭘로 해라? 흰색 배경 1을 넣어라. 즉 채우기인데요. 단색 채우기. 네, 색이 뭘로 넣어라? 요거예요. 흰색 배경 1 넣어라. 그럼 이렇게 흰색 여기만. 네, 그러니까 파트 레이아웃 앞쪽으로 흰색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따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거를 넣어라 이러한 얘기거든요. 자, 잠깐 닫을게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 요거예요. 차트 제목이죠. 요거예요. 클릭. 제목에 대해서는 여기 보세요. 글꼴을 굴림 굵게 20 해라. 어디로 가세요? 홈에 있죠. 글꼴은요. 자, 굴림 굵게 20입니다. 굴림 굵게 20. 보이죠? 굴림 굵게 20 하셨죠. 그 다음에 채우기하고 테두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다시 더블 클릭. 차트 제목에서요. 채우기니까 어디요? 채우기 단색. 그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흰색 배경이 아까 그림에서 해서 똑같이 적용돼서 나오거든요.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는 뭐 하래요?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색이라는 게. 그래서 기본이 흰색이라서요. 여기 실선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 기본 색상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두리까지 넣어줄게요. 자, 테두리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더블 클릭하면 한 단어고요. 트리플 클릭. 빠르게 3번 누르면 선택되거든요. 지우고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과학, 공학, 네, 5, 9개 정확하게 써만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갔어요? 여기 6번까지 끝났죠. 단순하게 따지면 벌써 60점 맞은 거잖아요. 네, 시간이 없으면 얼른 여기 7번에 있는 요거만 하고 얼른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7번에 보시면 리뷰 계열의 타츠 종류를 표시기. 리뷰가 어디 있어요? 여기 파란색은 판매 가격, 리뷰는 요거 주황색이거든요. 리뷰 계열의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데 뭘로? 보조축까지 해라. 보조축 하면 여기에 이렇게요. 축이 하나가 생깁니다. 지금 축이 없죠. 네.
그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요 리뷰의 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리뷰가 분홍색 클릭을 합니다. 먼저 리뷰를 선택하고 얘 차트 종류를 뭘로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차트 종류 변경. 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콤보 상자로 옵니다. 왜? 차트가 종류가 2가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리뷰 보이시죠? 얘를 누름 단추 눌러서 꺾은 선형의 요 4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이 있고 얘는 없고예요. 예, 이걸 눌러줍니다. 4번째 거. 그러면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 만들어졌는데 또 여기다 뭐 하래요? 보조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조축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축이 생성이 됩니다. 자, 확인. 어때요? 이 모양이 대략 만들어지셨죠? 자, 이 상태에서 뭐까지 하시면 되냐면요. 자, 했어요. 여기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세모, 10과 레이블 값을 넣어라. 이게 뭐냐면 표식이 바로 얘예요. 요거 얘네들. 요 표식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요. 얘가 레이블 값이에요. 이걸 넣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쭉 갈게요. 여기에 보시면 표식을 넣어라 라는 선을 더블 클릭하고요. 표식. 그러면 바로 아래 표식 옵션이 보이거든요. 이 표식 옵션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제공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모 10. 그래서 여기 기본 제공.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를 눌러서 삼각형. 그 다음에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크기는 10이라고 했죠. 5가 아니라. 그래서 10으로 바꿔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변경이 되거든요. 10으로 바꿔라.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닫아줄게요. 바꿔라. 그리고 뭐예요? 여기요. 여기 계열, 판말 가격 계열을 누르면 여기가 다 선택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이 첫 번째 것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이 상태에서요. 자, 상단에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여기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했죠? 데이터 레이블 가서 어디에 있어요? 요 막대 바깥쪽에 있어요. 네, 바깥쪽 끝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 넣어라 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눈금선을 클릭하시고요. 자, 더블 클릭. 이 눈금선의 스타일을 여기 보면 눈금선 실선인데 얘 종류를 대시 종류를 뭘로 넣어라? 파선으로 넣어라. 이러한 뜻이고요. 검정으로 미리 바꿔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색이 없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자, 파선으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넣어라. 축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요. 축. 그죠? 여기 항목축, 여기가 세로 갑축이고요. 0원부터 16,000원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보조 세로축 보면 0부터 1,500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축은 조금 바뀌었으니까 제가 바꿔 놓을게요. 자, 여기서 0부터 어디로요? 1,500. 그 다음에 300씩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요 축서식이에요. 축을 클릭하고요. 여기 축 옵션. 네, 축 옵션에 와서 0부터 여기 0부터 얼마예요? 1,500.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500. 그 다음에 단위는 뭐예요? 300씩 같죠? 200이 아니라 300. 네, 요거까지만 넣어주시고요. 하나 더 하실 게 있네요. 여기 0일 때 표시가 안 되죠. 회계기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표시 형식 회계가 아니라 여기를요 일반 숫자로만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오른쪽도 완성이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넣고 이제 하나 더 여기는 여기까지 하세요. 이거 누르시고요. 더블 클릭. 아까 이 축에서 보면 서식에 선을 실선. 네, 선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세로축도 클릭, 선은 실선. 색 들어가게요. 그 다음에 항목축도 클릭, 여기도 선은 실선. 이렇게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 그래서 요거까지 변경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범례명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변경하라고 했죠.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처럼 참조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례명 변경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리뷰가 두 줄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이렇게 한 줄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력을 두 줄로 해서 보이는 게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법례명을 변경할 때는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리뷰가 보이죠. 여기 얘를 클릭하시고 편집. 그 다음에 여기 계열 이름이 이건 맞긴 맞는데 얘를 갖다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쓰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거 보고 쓰셔도 돼요. 네. 리뷰 괄호 열고 단위 개 파운드 다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세요. 바뀐 게 보이시겠죠? 자동으로 넓어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제 법례까지 끝냈고요. 요제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어디에다 넣으래요? 여기에다가. 요 위치.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여기에 사각형 넣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까지 넣을 겁니다. 그래서 글자는 따로 말이 없고 이게 도형만 넣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도형만 넣을 겁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서식 탭에 와서요. 자, 여기 도형 삽입 맨 아래 여기 설명선에 보면 모서리가 둥글고 직사각형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은 모서리가 둥근 거 선택하시고요. 도형 그리듯이. 자, 여기 삐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각형만. 그래서 사각형 최대한 넓게 해서요. 위에서 드래그. 네, 이렇게 드래그를 먼저 해 주시고요. 네, 드래그를 해 주시고 여기에 서식을 넣어야 돼요. 뭘로? 흰색으로요. 채우기는 흰색.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홈에 와서요. 여기 글꼴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로 넣으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그래서 정가운데다가 뭐라고 쓰냐면 최대 판매가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홍색 조절점을 가지고요. 이렇게 천천히 여기 책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한 번에 되도록이면 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차트 다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제4작업 차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가 작업을 하면 우리가 지금 총 몇 점을 맞으시는 거냐면요. 함수가 지금 140점인데 그 140점을 빼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작업된 거는 몇 점이다? 360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함수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1번부터요. 열람기간, 여기 있죠. 여기에 열람기간을 넣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는 작업은 요거 첫 번째 줄 하나만 작업합니다. 다 작업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열람기간에 갖다 놓고요. 자, 먼저 는, 개념부터 설명드릴까요? 여기 보면 코드의 네 번째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 코드를 보면 여기 분류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류 코드를 그냥 갖다 쓰면 SE-312 이렇게 되는데 코드의 네 번째 값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어디예요? SE 빼기 3이니까 이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코드의 네 번째 즉 여기는 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1이고 2이고 이렇게 바뀌죠. 자, 코드의 네 번째 값이 1이면 뭐, 2이면 뭐, 3이면 뭐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어려워하신다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그 방법으로 쓸게요. 일단 미드 중간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미드부터 쓸게요. 는 첫 번째에다 갖다 놓고요. 는 m 영어로요. m i까지 쓰면 이렇게 미드 함수가 보이시죠? 네, 원래 여기서 방역키로 내릴 수 있는데 미드가 바로 보이니까 그냥 탭 쓸게요. 키보드에 탭.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드 사용법이 나옵니다. 텍스트는 뭐지? 스타트 몇 번째 숫자지? 몇 개를 갖고 올 거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드 써놓고요. 텍스트는 어디예요? 요거 분류 코드죠. 되시나요? 네, 좀 확대해서 쓸게요. 네, 얘고요. 비오고요. 자, 여기서 콤마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타트 넘버가 이렇게 진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몇 번째라고 그랬죠? 여기서 아까 네 번째 값이죠. 즉, 네 번째 값 중에 콤마 몇 개를? 한 개를, 이런 뜻이에요. 두 개 하면 두 개를 갖고 옵니다. 한 개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때요? 여기 3 가지고 온 거 보이시죠? 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채우면, 그죠? 네 번째 값만 갖고 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작업해 볼까요? 좀 빠르게 해볼게요. 는 mi 탭키 분류 코드에 콤마 네 번째 콤마 한 개 괄호 닫기, 이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는 빼고 다 잘라낼게요. 컨트롤 X. 네, 컨트롤 X 누를게요. 그러면 는 뭐가, 그런데 여기는 미드는 내가 알아요. 즉 코드의 네 번째 값은 제가 미드를 미리 잘라냈으니까요. 자, 추즈 문제예요. 초이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CHO 그러면 추즈로 들어옵니다. 인수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여기서 탭키. 자, 그럼 인덱스 넘버가 바로 뭐냐면 몇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V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드를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choose 여기 와 있죠. 자, choose 인덱스 넘버 몇 번째 번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콤마 여기 value 1, 즉 값이 1이면 뭐니,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값이 1이면 뭐래요? 91. 그래서 다운표 안에 겹다운표 쓰셔야 돼요. 91 이라고 쓰고요. 콤마를 눌러보세요. 그럼 value 2로 가죠. 그게 2이면 그런 얘기예요. 요 값이 2이면 61. 다운표 닫고요. 콤마 value 3으로 간 거 보이죠? 3이면 31. 다운표 닫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뭐예요? 1, 2, 3까지밖에 없죠. 자, 다 쓰셨으면 괄호 닫고 네,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31 나오죠? 네, 여기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채워줄게요. 어때요?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 이번에는 판매 가격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이것도 일단 문제를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판매 가격은 여기다가 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를 구해야 돼? 이 전체를 다 구해야 되겠죠. 기준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어떻게 구하래요? 판매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라. 그런데 순위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1, 2, 3, 2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방금 여기 구했던 방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순위 구하는 걸 먼저 할게요. 자, 판매 가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건 여기니까요. 얘 순위는 몇 등이에요? 지금 눈대중으로 보니까 여기가 1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먼저냐면 여기가 13,860이 여기가 2등이고 3등이고 나머지는 공백,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는 순위서가 다 매겨지겠죠. 그런데 1, 2, 3등만 구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순위 구하를 구해보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요. 얘가 어디예요? 이 전체에서 몇 등이니? 두 번째 거는 얘가 이 전체에서 몇 등이니? 맨 마지막 건 어떻게 돼요? 얘가 어디서? 이 전체에서 몇 등이니? 그러니까 이 전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넣어볼게요. 클릭하고 는 랭크 EQ 구하라는 거 보이죠? 랭크, 일단 순위부터 구할 거예요. RAN K까지 쓸게요. 그러면 여기 랭크 평균, 랭크 일반적인 랭크 보이거든요. 랭크 EQ 탭. 자,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수거든요. 순위를 구할 수는 판매 가격 G5고요. 얘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콤마 REF 얘의 수, 리퍼런스 참조 영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판매 가격 얘를 어디서 비교할 거예요? 이 전체에서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나중에 얘는 변하는데 이 전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키보드 F4 함수키입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에 다 달러가 붙거든요. 그래서 얘를 절대 참조,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자, 여기에서 뭐라고 돼? 기본은 내림차순입니다. 그래도 오름차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콤마 누르면 뭐예요? 오더. 어떤 순서로 할 거니?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내림차순이죠.
그죠? 내림차순. 즉, 큰 값이 1등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름 내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내림차순에 놓고 탭. 괄호 닫기.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순위가 구해진 거 보이죠? 네. 이렇게 순위가 구해진 걸 확인하시고, 자, 지금은 아까하고 좀 다르게 F2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셀 안으로 쏙 들어오죠? 네. ESC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F2. 자, 여기 랭크만 다 범위 지정하세요. 는 빼고요. 그대로 조금 아까처럼 잘라내기. 컨트롤 X. 자, 순위는 구해놨잖아요. 자, 요대로 대입을 시킬게요. 판매 가격 순위를 구하는데 1, 2, 3등만 구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순위가 1, 2, 3등이면 이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는은 되어 있으니까 if 조건문 씁니다. if 탭. 자, 간단하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요. if 순위가 그런 얘기예요. 순위가 뭐하면 1, 2, 3등이면 즉 3 이하이면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if 써놓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즉 아까 순위 구해놨잖아요. 순위가 1, 2, 3등이면 그죠? 그러니까 3보다 3 이하이면 1, 2, 3등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작거나 같다 3. 즉 1, 2, 3등이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콤마. 뭐 해라? 순위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순위를 구해라. 그런데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거예요. 순위를 구하는 1, 2, 3등일 때 순위를 구하죠. 그런데 결과값 뒤에 뭐예요? 위를 붙이래요. and를 써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true 값이 맞을 때 1, 2, 3등일 때만 뒤에다가 순위를 구한 다음에 뒤에 and 기호 7번에 있습니다. and 기호 놓고 뒤에다가 위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운표 묶어서. 그러면 순위 뒤에 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value is false 즉 오류 즉 3등이 아니라 1, 2, 3등이 아니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운표 2개. 즉 공백을 넣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다 쓴 겁니다. 굉장히 길지만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서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등, 2등, 3등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순위를 구할 땐 지금 여기처럼 지금 이 방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지금 방금 했던 1, 2, 3등 구하는 거는 초기에 시험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1, 2번은 보통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고, 자, 3번도 해볼까요? 자기개발 분야의 도서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여기요. 3번이 여기입니다. 네. 자기개발 분야의 도서수를 구하는데 뭘로 구해라? count if. 개념상 이래요. 자기개발 어디에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 있죠. 제목은 필요가 없죠. 왜? 여기서 내가 자기개발 분야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결과는 벌써 나왔어요. 2라고요. 그죠? 이걸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는 COU 그러면 아래로 방향키로 내리실 수 있어요. count if 찾을 수 있죠? 탭키. 그럼 count if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뭐가 여기 count if은 range 즉 범위가 뭐냐면 분야가 제목 쓸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눈으로 봐도 여기서 찾지 분야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가 콤마 자, 그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이게 조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되도록 대부분이면 여기 자기개발 써있죠? 그래서 다운편에다가요. 자기개발.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넣어주세요. 오류가 안 나야 됩니다. 클릭해도 되는데 클릭하지 마세요. 그리고 괄호 닫기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자기개발 2개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자, 하나 더 구할게요. 이번엔 4번은 여기입니다. 자, D-average라고 하는데 여기는 필수 함수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왜? 2번에서도 우리 고급 필터 나올 때 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과학공학 분야의 도서 판매 가격 평균입니다. 고급 필터하고 비슷해요. 어디로 하면 이렇게요.
아까 고급 필터 왔을 때 어땠어요? 여기서 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야가 과학공학이거나 출간일월이 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근데 분야가 과학공학이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범위해도요. 이렇게도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요게 조건도 있으니까. 요걸 여기다 써나 안 써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작업도 그렇게 씁니다. 자, 과학공학 분야니까 뭐예요? 분야가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과학공학 분야에 도서 판매 가격이 어디 있어요? 도서 판매가 여기 있네요. 판매 가격. 요 필드. 판매 가격이에요. 평균이기 때문에 에버리지 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도서 가격 평균을 구해라. 그죠? 조건은 입력되어 있다. 즉 요거 써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알고만 하면 단순하죠. 자, 일단 문제를 이해했으면 여기다 클릭하고요. 는 D A V 있으면 디에버리지 나오죠? 탭키.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우리 고급 필터 목록처럼요. DB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입력한 거 여기 뭐 다 써도 상관없고요. 입력한 것만 범위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콤마. 제목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이니까 콤마. 필드. 어떤 필드? 누굴 구할 거예요? 누구의 평균이에요? 판매 가격이잖아요. 그죠? 클릭. 필드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뭐 클릭해도 되고 이 범위에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열입니다. 쓰셔도 똑같습니다. 콤마. 자, 조건은 여기 맨 마지막에 크리테리아 조건이라고 나오죠?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과학공학. 즉 분야가 과학공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베이스. 어떤 필드. 그죠? 조건은 뭐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게 여기 도움말로 나오니까요.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 쓰셨으면 괄호 꼭 닫으셔야 되고요. 항상 함수는 열었으면 닫습니다. 자, 엔터. 자, 어때요? 들어갔나요? 과학공학 분야의 평균이 요만큼 나왔다라는 겁니다. 눈대중으로 확인도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여기 최대 리뷰입니다. 여기 있죠? 최대 리뷰 4번. 과학공학 분야의 도서 평균 가격을 최대 리뷰 여기 있네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는 최대 리뷰 이렇게 잘라놓고 쓸게요. 자, 최대 리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한 아까 리뷰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여기가 리뷰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는데 최대라고 하면 뭐예요? 가장 큰 값이죠. 가장 크다는 얘기는 첫 번째 큰 값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5번에다 갖다 놓고요. 는 large LA large라고 들어가는데요. 자, large는 max하고 같은 개념이긴 한데 몇 번째라는 게 다릅니다. 즉 여기 보시면 K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값이니까 이 K가 1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2면 두 번째 큰 값, 3이면 세 번째 큰 값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large array는 뭐예요? 최대 리뷰예요. 여기 리뷰 중에서 요 값들 중에서 그런 얘기죠. 콤마 여기 범위하면 아까 이름 정의해서 리뷰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리뷰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요것 중에서 콤마 몇 번째 값? 첫 번째 값 1 쓰시면 됩니다. 괄호 닫기. 다 쓰신 거예요? 네,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자, 라지 함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판매 가격을 구해라. 이 부분 보이시죠? 판매 가격. 어디에다? 여기다. 자, 여섯 번째 함수고요. 각각 20점씩입니다. H14셀에 선택한, 즉 H14셀이 이 코스모스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바뀌어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H14셀에서 선택한 도서명에 대해서 판매 가격,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다 그럼 뭐예요? 얘의 판매 가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택을 사랑의 기술이다 라고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누구 값을 갖고 와야 돼요? 7,560원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해라. 그죠? 도서명. 여기서 선택한 거를 어디서? 여기에서 갖고 와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약간의 공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는
VL, 그럼 V로 갑니다. 열에서 참조한다고 해서 V라갑이에요. 자, V라갑 누르면 여기 루갑, 찾으려는 값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H14셀에서 선택한 거. 그죠? 루갑 밸류는 H14입니다. 콤마. 자, 이 코스모스를 어디서 찾아요? 테이블 어레이. 2차원 표입니다. 여기서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도서명 중에서. 근데 내가 가지고 올 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중에서 판매 가격을 갖고 와야 되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 도서명 중에 판매 가격까지는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뭐 여기서 더 지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자, 꼭 판매 가격. 여기까지 오면 판매 가격이 안 들어가겠죠. 네, 여기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자, 이렇게 범위. 네, 테이블 어레이는 이렇게. 네, 콤마. 자, 컬럼, 여기 컬럼이 뭐냐면 몇 번째 칸입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판매 가격은 지금 이 범위에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이 범위에서 1, 2, 3, 4,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1, 2, 3, 4, 5, 즉 다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칸이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하나 또 남았습니다. 근데 대괄호 원래 생략도 가능하거든요. 생략하고 괄호 닫아도 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콤마, 이것까지 끝낼게요. 자, 코스모스, 문자니까 일치되는 값이죠. 그죠? 나중에 근사치를 쓸 때도 있거든요. 이제는 정확히 일치. 탭.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판매 가격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사랑의 기술은 7560이잖아요. 얘를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7560 바뀌어야 됩니다. 기준은 여기가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V로 값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셀 서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뭘로 해라 라는 말 없으면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들은요. 자, 7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에 뭐를 이용하래요? 수식을 이용해서 리뷰가 1000 이상인, 벌써 우린 조건 많이 배웠잖아요. 리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리뷰. 요 리뷰가 1000 이상인. 1000 이상은 쓰실 수 있나요? 이렇게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 100, 1000 이렇게 되겠죠. 리뷰가 1000 이상인 행에 대해서 서식을 어떻게? 파란색 굵게 넣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이걸 서식을 안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리뷰가 1000 이상인 건 누가 봐도 얘잖아요.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색깔 넣어라. 뭐 이런 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도.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가 갑자기 4000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셀 서식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게, 그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예요? 우리 제목 안 썼어요. 뭐만 필요합니까? 요 데이터만.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 함수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여기까지 범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 범위에서 기준이 누구냐면 요거 리뷰의 첫 번째 값, 얘가 기준이 이렇게 줄을 서야 돼요. 네,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공식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범위 해놓고요. 자, 홈 탭에 보면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누르고 여기요. 세규칙. 자, 뭐를 쓰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수식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수식을 이용하여.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식을 넣는데요. 자,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리뷰가 라고 했죠. 여기 리뷰의 첫 번째 거. 기준 잡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달러로 다 묶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풀어줘야 돼요. 뭐는 H열은 잠기지만 리뷰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5, 6, 7, 8 얘네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F4키를 하나, 둘, 눌러주면 이렇게 달러 HO라고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H4셀 HO 여기 첫 번째 걸 누른 다음에 F4 두 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리뷰가라고 읽으시면 돼요. 리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 이상이니까 뭘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 1, 10, 100, 1000.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조건을 다 쓴 거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것들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범위. 일단 범위, 조건부 서식, 수식.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뭐 하래요? 파랑 굵게 넣으래요. 글꼴을. 그래서 여기 서식. 여기 서식을 적용하면 여기 보입니다. 서식. 글꼴에 가서 파란색. 색은 뭘로? 파랑으로. 이렇게 파랑 보이시죠? 정확하게 파랑입니다. 파랑에 굵게. 네, 넣으라는 대로요. 확인. 이렇게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어때요? 이렇게 리뷰 중에 1000 이상인 데이터만 파란색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네,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40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서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확인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함수까지 어땠어요? 이제 다 넣으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마무리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으시면 이제 마무리로 우리 1작업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테두리 지인하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걸 마무리할 때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하세요. 굳이 일찍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2번 3작업 했고요. 4작업 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1작업 할 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3작업 할 때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실수를 해요.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요거 리뷰 505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뜻은 원래 뭐냐면 요 값에 해당되는 경로들을 알아서 이렇게 특정 시트에다 뽑아주는 거거든요. 기능이 원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실수했으면 얼른 요 시트 4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자, 얘는 복구가 불가능해서요. 삭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여드렸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4작업까지 구성이 돼야 되고요. 되셨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진한 선 넣을 거예요. 드래그 여기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요번에는 이렇게 제목 아래부터 여기 요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번 하지 마세요. 2번이면 끝나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그냥 쿵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테두리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굵은색 테두리. 그래서 실제 시험할 땐 이렇게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